오늘 양자물리학적 정신치료, 예전에는 이제 빙의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나온 책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이제 2020년에 제가 개정해서 내놨는데, 이 책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는 이유는 여기서 얘기하는 양자물리학 등 이제 새로운 과학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은 있지만, 사실 이제 관련된 이론이나 책들을 찾아 읽어봐도 그냥 어려워서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또 이런 과학이 우리 실생활에, 우리 삶에 어떻게 영향이나 도움이 되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이죠. 제가 항상 언제나 이제 이 시대를 지배하는, 한 시대를 지배하는 과학과 상식은 항상 그 한 세대 전의 것들이라고 저는 자주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현재 발견되거나 또 실험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들은 아무리 큰 가치가 있고 큰 발견이라 해도 여러 검증 과정을 거치고 또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야 사회 전반에 알려지고 받아들여지기 때문이죠. 사실 뭐 지금은 당연한 상식이 됐지만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 하는 사실도 갈릴레이가 처음 주장했을 때부터 이제 받아들여지고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거는 굉장히 오랜 세월이 지나서야 사실로 받아졌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 지식은 그것이 발견되거나 연구되는 시대에는 거의 쓸모가 없어요. 그 지식이 기존의 질서를 이제 흔들거나 현재 가치관하고 충돌할 수 있을 때는 특히 큰 저항과 공격을 받아서 더 많은 시간이 흐르고 정리가 돼야 이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분명한 어떤 실험 결과와 데이터로 양자물리학을 처음 소개했던 그 막스 프랑크라는 학자도 평생 동안 많은 동료들의 비웃음 속에 살았고, 또 이 데이터가 분명해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들에게 좀 다른 의견을 내놓는다고 해서 외면당하는 일은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과학자들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모두 개방적인 사고를 가졌거나 객관적이고 사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안 되죠. 과학계도 다른 분야하고 마찬가지로 이해관계와 세력 다툼이 있는 곳이라 자기에게 익숙하지 않거나 거부감이 드는 실험 결과나 연구 데이터는 선뜻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현실이죠. 저는 정신과 의사지만 제가 이제 다른 여러 과학 분야에서 보고되고 있는 새로운 지식을 계속 지켜보면서 공부하고 있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 인간 존재와 그 의식이라는 것의 본질을 더 잘 이해해서 정신치료 기법에 잘 응용할 만한 것들이 있는지 그것을 찾기 위해서 다른 과학 분야의 연구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신의학과 심리학의 범주 내에서는 이런 지식이 충분하지 않고 또 이런 지식들이 정신의학에 받아들여져서 응용이 되려면 앞으로도 수십 년의 세월이 더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기다린다는 것이 너무 지루하고, 또 직접 새 정보들을 찾아서 사용해 보면서 그 가치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최근 수십 년 동안에 이제 인간의식의 작용에 대해서 첨단 기법의 연구들이 많이 진행됐고, 그 결과 새로운 놀라운 사실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어요. 또 의식만이 아닌 이 물질이라는 것의 본질이 뭐냐 하는 것도 양자물리학은 수백 년 동안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던 그 고전물리학의 관점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유물론적 관점의 토대 위에 서 있는 현대과학, 그리고 의학, 또 정신의학은 이 양자역학 등의 새로운 과학에 의해서 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새롭게 정립이 돼야 되는 상황에 있죠. 우선 그 자아초월적인 정신의학의 치료기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전생퇴행 최면요법을 제가 다루고 그 책의 내용을 1996년도에 그 내용을 이제 발표를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최면 치료를 받기 위해서 저를 찾아왔고, 또 다양하고 복잡한 증상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효율적이고 강력한 새로운 치료 기법들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이제 당시에는 국내에는 이제 최면 치료를 사용하는 정신과 의사들이 뭐 거의 없었고, 그 중에 전생퇴행이나 뭐 영혼이나 이런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 역시 처음에는 많은 오해를 받기도 했죠. 그렇지만 이제 일관된 그 이론적인 배경, 또 실제 그 치료의 도움으로 나온 환자들이 증언을 해주고 하는 덕에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로 이제 덤벼들었던 텔레비전의 여러 검증 프로그램에서 대부분 제게 설명을 듣고 실제 자료와 환자들을 취재한 후에는 새로운 이런 영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에 다들 공감을 하게 됐습니다. 전생이라느니 환생, 죽음, 임사체험, 유체이탈, 영혼의 영속성, 삶의 의미 이런 초자연적으로 분류되는 영역들은 관찰하거나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과학이나 정신의학에서 다루기를 꺼리고 또 고대로부터는 모든 문명과 문화에서 상당히 중요한 주제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또 깊이 이해하고 싶어하는 실제적 현상이지만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와 교육을 받을 곳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인간의식에 대한 첨단 연구들은 인간의 생명이 분자들의 결합으로 우연히 태어나서 한번 살고 죽음과 함께 완전히 사라지는 화학물질의 덩어리가 아니고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죽음이라는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어서 영속적으로 존재하는 에너지의 한 실체라는 사실이 점점 더 확실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영적이거나 초자연적인 현상의 본질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큰 그림이 더 많이 과학적 실험을 통해 드러날수록 그에 따라서 이 과학의 어떤 관점, 정신의학, 또 사회와 개인의 가치관들도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모든 인류를 괴롭히고 있는 전쟁이나 환경 파괴, 또 기후의 극심한 변화, 사회 정치적인 그런 양극화 현상의 대결, 이런 뿌리도 사실은 남과 주변은 어찌되건 자기만 편하고 많은 걸 가지면 된다는 이 단절되어 있다는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그런 유물론적인 인식에 모든 뿌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우주의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또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내 생각과 감정,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도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하는 어떤 원인과 결과의 그런 인과 원칙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인류가 맞닥뜨린 여러 어려움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또 개개인의 삶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더 잘 이해하고 극복해 갈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